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430년 명성덕 5년 황현 등이 경학 공부의 부흥책을 상수하다. 앞에서 이어서 제2 4부의 학당과 외방도 회수에서 다시 시험 제도를 행함은 이것이 비록 학문을 일으키려는 아름다운 뜻이기는 하오나 당당한 우리 조정에서 도리어 쇠퇴한 고려 말기의 법을 행하고 있으니 어찌 식자들의 실망에 찬 한탄이 없겠습니까? 이제부터 4부와 도회수에서의 시의 시험을 성균관의 예에 의하여 의의로 고쳐서 보이고 또 봄 가을로 시험 보이는 것은 인재를 미리 길러 뒷날에 거두어 쓰려는 것이온데 지금 나이 5, 60이 넘은 자가 또한 시 짓는 데 참여하는 것은 실로 인재를 기르려는 본의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있고 또 부자가 한 시험장에서 함께 지어 아들이 도리어 높은 등에 가기도 하니 실로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아들과 같이 시를 지으려는 자는 참여를 허용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명하 이를 상정소에 내렸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김자운과 이인화를 함깃도로 보내어 명나라에 바칠 매를 잡게 하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2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2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양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들의 호적 관리에 대해 건의하다. 홍의원년 8월 18일 교지에 이제부터 공사비로서 양인 남자에게 시집가는 자는 공비라면 서울은 각 관사에 외방은 각 고을에 사비라면 본 주인에게 고한 후에야 비로소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사온데 이제 도내 각 고을의 양인 남편에게 시집간 사비들의 주인을 살펴보았는데 서울과 다른 도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알렸는지의 진위 여부를 열람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사오니 서울과 각 도에 이문하여 그 사실을 열람한 후에 형지 안에 기재하게 하고 또 양적을 상고하지 않고 다만 신고한 문부만을 따르면 공사의 종들이 도망해 흩어져 살면서 양인이라 사칭하고 공사비에게 장가들어 그 자식들이 면천한 자도 간혹 있사오니 이제부터 공사비로서 양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들은 그 아비의 양적이 명백한 자는 문안에 기록하고 양적이 없는 자는 이웃마을과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근본을 고찰하여 시행하고 근본을 모르는 자는 우선 문안에 그 사유를 상세히 쓰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명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되 만약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 본사와 본주에게 신고 여부를 분별한다는 조건만을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최윤덕이 국경연변의 성부를 수축할 것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금년 변홍사가 꽤 잘 되었사오니 제주 목장의 수축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제주 안무사에게 축조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심찰해 연구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쌀만한 것 같으면 반드시 아래올 것이요 하였다. 윤덕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각도 성보의 수축 명령을 받고 연전에 하삼도의 성부를 순행 시찰하였사온데 몹시 퇴락하고 무너져 있었으며 요행이 경관 성보가 있어도 그 주위가 몹시 협착하여 많은 사람을 수용해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방이 평온하오나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함을 잃지 말라고 한 것은
성인의 훈계입니다. 뜻하지 않은 변란이 태평한 때 일어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9월 10월 당번 시위 패들은 번에 오르게 말게 하고 먼저 북경 연변의 성부를 수축하게 하여 의회의 사변에 대비케 하시고 또 성공감과 군기감에 소장되어 있는 쇠를 계산하여 성부 수축에 따른 정추의 자료를 갖추게 하시고 또 군기감 별군을 사령이라 호칭하고 여러가지로 부리기 때문에 본감의 군기는 대수롭지 않게 보아 정밀하게 만들 겨를이 없사오니 다른 일에 공력하지 말고 오로지 군기만을 다스려 만들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에 농민들을 동원해 부리는 것은 더욱 불가하기 때문에 이들을 부리는 것이오 하였다. 윤덕이 나가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시위패에 번드는 것을 면제하라는 의사가 어떠하냐 하니 대답하기를 성부를 쌓는 것이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온데 이제 만약 번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뒤에 반드시 이 예를 들어 시위가 허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서 율려신서의 강의를 시작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효령대군 등에게 명하여 헌능으로 뚫린 고갯길의 폐색과 개방에 대한 편의 여부를 살펴보게 하다. 효령대군 이보 예조판서 신상 의부대원 윤수 등에게 명하여 헌능을 뚫고 고갯길의 폐색과 개방에 대한 편의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문기와 김익정을 파면하다. 명나라 갈 때 진언할 자리가 물에 젖었는데도 이를 미리 검찰하지 못하였고 또 도망해 온 요동군병 왕양손을 해송하러 가는 도중에 달아나 숨었는데도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기와 김익정은 직위를 파면하고 안물 오중보 김한은 장 60대를 속하게 하고 압송관 오정귀는 장 60대를 속받게 하고 도 1년 반에 처하게 하였다. 이는 사헌부의 아뢰므로 내려진 것이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3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의 전임 시 그 내력을 일일이 다 기록지 말게 할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영락 12년 2월 초 3일에 이조에서 교지를 받기를 3품 이하는 제수한 뒤에 반부에 그 내력을 기록하되 대내로부터 제수된 것은 특지라 일컫고 보고에 의해 제수된 것은 모인의 천이라 쓰고 공신이나 2품 이상의 아들과 사위는 아무의 아들 아무의 사이라고 쓰며 전직 관안을 상고해 제수한 자는 전 관안부라고 기록한다고 하였고 영락 14년 6월 19일에 사헌부에서 글로서 신청하여 2조 병조에서 합의한 뒤에 경외를 막론하고 통정 이하는 임시로 임명된 인원까지 각기 그 이름 아래 무슨 특지 아무의 보고 무슨 고만 어느 도목 등을 명백히 기재한 단자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사헌부 사관원에 임문하는 것으로 이미 법이 이루어졌사오나 현재 어느 관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빤히 알고 있는 관원을 전임할 때마다 그 내력을 다 기록한다면 범패롭기만 할 뿐 실상 증빙 상고될 것이 없사오니 상기한 경외의 통정 이하 6품 이상으로서 전직자의 관안을 상고해 직임을 받은 자와 수령으로서 고만으로 인하여 제수된 자 이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원으로 각 관하에 전입되는 자는 그 내력을 아울러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비록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할 때 특지나 고만 혹은 근무 연한이 오래되어 가자 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온데 그 내력을 적은 관문 속에 이를 분별하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경 또는 사은함을 당하여 가자 하게 된 이유를 몰라서 상고와 질문이 몹시 번거로우며 서반에 있어서는 가자, 초자 하는 자가 더욱 많은데 반해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서 상고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조병조의 내력 관문 속에 경우의 각 품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원으로 전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가자와 초자의 사유를 아울러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4일 임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4일 임진 두번째 기사 두 사신이 토표 잡기 위해 함길도로 가다. 명하여 참찬 노환을 동반하여 가게 하고 우의정 맹사성 호조 판서 안순 좌대원 이명균 등을 보내어 전송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4일 임진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명나라에 바치는 별마 세공마의 크기에 대해 알았다. 아래기를 명나라에 바치는 별마는 높이 6척 이하 5척 8촌 이상으로 하고 세공마 종마는 5척 7촌 이하 5척 4촌 이상으로 하되 모두 주척을 사용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4일 임진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군 보충군 등이 관군에서 면제되어 도로 보충군에 예속되기를 원한다고 상언하다. 평안도 관군 보충군 등이 말씀을 올리기를 관군에서 면제되어 도로 보충군에 예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병조에 내려 의정부 제조와 함께 논의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미 자원에 따라 교지를 받아서 신력을 정하였고 마지막에는 거관하는 길이 있어 의당 그대로 관군으로 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딸이나 손자는 신력을 쓰는 법이 없사오니 적에 올리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5일 개사 첫번째 개사 외인을 잡아 죽인 제주도인에 대한 상의 수여 여부를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병조판서 조계생이 아뢰기를 이번에 제주에서 외인을 잡은 사람은 신의 생각으로는 농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외인은 갑옷과 병기 등의 전구가 없었으니 해적의 선박으로 논할 수는 없사오며 외인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으며 반드시 사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다 죽여버렸으니 이것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그 싸움에서 한가하지 않은 연유를 반드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 죽여 그의 누수를 맞고 나라의 상을 요구한 것이오니 그 계책이 간사하고 잔인하여 상을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병난중에 있는 세상이라면 이런 미세한 공의야 포상할 만한 것도 못되지만 지금은 태평한 날이 계속된 지 오래고 사방에 근심거리가 없는 때인지라 비록 이와 같은 미세한 공일지라도 역시 상을 줄만 하오. 더욱이 제주는 외인들이 행상하는 곳이 아닌가. 다만 생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진실로 죄가 되는 것이오. 그러나 도리어 죄를 준다면 뒷사람에게 권장 경례하는 의의가 없게 될 것이오 하였다. 계생이 아뢰기를 비록 그런 공이 있사오나 직분상 당연히 할 일이온데 일부러 상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비록 큰 공로라 할지라도 또한 모두가 신자의 직분으로 마땅히 할 일이 아니겠는가. 충성을 다하여 공을 세우는 것은 신자의 일이요 공로를 논의하여 상전을 행하는 것은 인주의 권한으로서 옛날 밝고 어진 제왕들이 패하지 않은 것이니 좌우 이전과 같이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5일 개사 두번째 기사 석전에서의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아뢰도록 명하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석전의 희생을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반만 쓰기 때문에 배위와 좌우무에 조금씩 나누어 쓰므로 풍결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번육을 삼전에 바치고 대은사 의정부 예조에도 보내므로 나머지가 극히 적어서 문신과 생교들이 엄복할 때 고루 얻어먹지 못하니 역시 불가한 일이다. 석전이란 온 천하가 다 같이 지내는 제사이다. 그 희생의 수요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옛 문헌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5일 개사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5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사헌부에서 엄주한, 김유 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감찰 김유, 김수지, 이원상, 김극유 등이 전지를 따르지 않고 해음하였사오니 제서유의유를 적용하여 김유는 수범으로 장 100대에 해당하고 김극유, 김수지, 이원상은 종범으로 장 90에 해당되며 이원상과 김수지는 머리털을 꺼두르며 서로 힐난하여 불능위죄로 80대에 해당하는데 중한유를 적용하여 장 90대에 처하소사니 김유, 김극유는 각기 3등씩을 감하고 수지는 1등을 감하며 원상은 공신의 선자이니 직천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라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2월 25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예조에서 종학에 나오는 종친의 학습 방법에 대해 아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종학에 나오는 종친들은 진시에 나와 신시에 파하도록 하고 국기나 부모 복제의 시가에도 역시 종학에 나오도록 하며 매일 전일에 이어 오경을 수업하게 하고 그 중에서 추첨하여 고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5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병조에서 외인에게 사로잡혀 갔다 다시 돌아온 차원길의 딸의 정착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관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동네 현사람 차원길의 딸 소근이 일찍이 외인에게 잡혀가 대마도에서 50년간을 거주하면서 딸과 손자를 낳았사온데 이제 그 딸과 손자를 데리고 장사하는 외인을 따라 동네 외관으로 도망해 왔으는 원길에게로 가서 같이 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니 명하기를 아른도를 해주고 의복과 양곡을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5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형조에서 어대의 건물 도용한 김준 등의 자자를 건의하다. 상임원 장인 김준, 박충 등이 의대의 검을 도용하였으므로 율문에 의하면 차명에 처하여야 하겠지만 일찍이 1등을 감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차명에서 감등된 자는 비록 자자하는 예가 없사오나 그 범한 바가 너무나 중대하므로 자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내부 재물을 5자를 자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한성부에 전지하여 아내를 얻은 승도의 치죄를 명하다.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승도들이 각처의 영선을 핑계로 성안에 우거하면서 아내를 얻은 자도 있으니 그들을 추국해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이때 승려들이 서울 안에 많이 모여와서 남의 처첩을 간음하기도 하고 혹은 창기와 간통하는 등 음욕을 마구 행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8월 2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변계손 등이 대궐의 호위 군대의 엄하지 못한 호령의 책임을 물어 병조 집무소 관리의 치죄를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좌사관 변계손 등이 상소하기를 본월 23일에 대궐 안의 군사들이 사신이 대궐 안으로 들어온다고 잘못 전해 듣고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떠들면서 소동을 벌였다 하옵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굴령이라는 것은
위험을 중히 여겨 항오 사이에서라도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옵거든. 하물며 대궐을 쑥직 호위한 하는 군사들이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는 경거망동한 것은 실로 미세한 사고가 아니옵니다. 병조의 집무소는 오로지 이 수기 군사들을 관장하고 있사온데 만약 그 호령이 본래 엄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은 행동이 있었겠습니까? 군사의 경거망동은 호령이 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다만 뜬날을 퍼뜨린 자의 죄만이 아니옵니다. 명을 내리시와 병조 집무소의 관리를 유사에 가두고 추고하여 과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선의사 박신생을 길주로 보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김년의 죄의 복심을 청하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김년을 사형함이 어떨까 하였다. 우대현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강명한 군주는 환시를 엄하게 대하여 왔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지 않으면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년이 노루를 감춘 죄는 아마도 사죄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좌부대원 남지도 또한 아뢰기를 종수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말하기를 감등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장 100대에 유 삼천리로 곤남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적정을 기하여 환상국을 농촌 백성에게 분배하라고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각 고을의 수령들이 환상국을 밀곡과 뎃곡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농촌 백성들이 종조와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며 또 더 받으려고 관문을 들락거리면서 여러 날을 지체하여 농사를 패하고 있다 하니 이제부터는 농촌 백성들이 관에 이르거든 도착하는 즉시로 다소를 헤어려 분배하되 적정을 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2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학의 부흥책을 건의하다. 지난 을미년 수교에 외학을 설치하고 외반 향교의 생도와 양가의 자제들로 하여금 입속하게 하여 사역원과 병합하여 몽학의 예에 따르라 하였으나 본학은 다른 학의 예와는 달리 거센 파도와 위험한 검극 사이를 갔다 왔다 하는 것이라서 실상거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입속을 구하는 자가 적사오며 생도 30여 명이 다만 한 채 아직에만 전임되기 때문에 생도들이 흔히 연구를 핑계하고 나오지 않사옵니다. 혹 1, 2명이 겨우 붙어 있다 하더라도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만 언어만 통하고 있어 한갓 통사를 이어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외설을 역해한다는 것도 장차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당초의 수계대로 몽학의 예에 따라 한 채 알을 더 주어 2명씩 옮겨 나가도록 하여 뒷날을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에 대마도에 외절을 구해 오게 하다. 책 만드는 종이 외절을 구해 오게 하라 하였다. 외절은 외닥나무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9일 정료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김가계를 찔러 죽인 장영수의 교형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광주 사람 장영수가 장평 사람 김가계를 찔려 죽였사온데 율에 의하면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3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3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8월 3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명득, 노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득으로 공조판서를, 노환으로 도총재를, 이순농으로 총재를, 최견으로 개성부 유를 삼았다. 임금이 우대원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경이 최견을 아는가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신이 그 사람됨을 잘 압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그 모습을 보니 우졸하게 생기고 말도 더듬는 품이 분명 그 짓을 꾸미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 모습만을 보고 그 행실을 고찰하지 않는다면 성상의 하교가 오를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최견이 밖으로는 유자의 이름을 가식하면서도 속으로는 실상 간사 교활하여 일찍이 주군을 역임할 때 재물을 탐하였을 뿐 아니라 임소의 창기를 마구 사통한 사실이 세인의 이목에 널리 전파된 바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어찌 믿지 아니하리요 하였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9월 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9월 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9월 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의대에 쓸 금도난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건의했으나 백환만 처벌하라고 하다. 상소하기를 상의원 관원 김을현, 윤수미, 하도 등은 진상할 띠를 감독하여 만들 때 잘 살피지 못한 탓으로 장인으로 하여금 그 장식한 금을 훔쳐 쓰게 하였고 제거 백환과 별좌 유흥준, 송승림 등은 그 금의 도난을 살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대를 감독해 지을 때에도 또한 정밀하게 살피지 못하여 침공으로 하여금 감을 훔쳐쓰게 하였으니 그의 불경스러운 죄가 실로 큽니다. 본원의 그 직임이 바로 내탕을 맡고 있어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사옵건을 도리어 불경한 무리들로 그 직임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실로 미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을현 등의 즉위를 갈고 다시 청량건심하고 근신하고 정교한 자를 택하여 충당하옵시고 백화는 본시 한미한 사람으로서 별다른 공로도 없이 다만 교묘한 성품으로 상품에 이르러 싸운즉 즉 항상 부지런히 그의 직무를 다할 것을 생각해야 마땅하옵건을 장인들에게만 일임하여 폭수를 줄여 연결하였는데도 일찍이 정밀히 살펴보지 않았고 어디의 금을 도절하였는데도 역시 발갛게 금가하지 못하였사오며 심지어는 김원려를 추국할 때 옥중에서 글로 내통하여 교묘하게 꾸며 되도록 지휘하였으니 오랫동안 한 관사에 있으면서 감히 장년과 더불어 서로 한 통이 되어 비호하는 형상을 소현히 볼 수 있으니 그 음률한 마음씨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 어찌 다시 장주를 속바치게 하고 도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다시 유사에 내리시와 국문하시고 율문에 의하여 깊이 징계하시어 윗사람을 경계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백환의 직위를 파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9월 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우도 처치사가 경상 좌도의 예의에 의하여 국고의 미곡을 대중소 선박에 나눠 쉽게 해달라고 건의하다. 아래기를 도내 각포의 선군이 각기 후량을 사사를 준비해가지고 1개월마다 서로 번갈아가며 부방하고 있사온데 혹 외적이 해상에 나타나며 나누어 타고 싸움을 돕는데 혹 바람과 물결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나 혹은 적의 배를 추격할 경우는 먼 해상까지 가게 되어 준비한 식량이 반드시 절하게 되오니 보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한도 가운데에서 좌도의 각포에서는 국고의 미곡을 대중소의 선박에 나누어 적재하옵는데 중대의 선박에는 한 척에 5, 6석을 싣고 중맹선에는 4, 5석을 실으며 검선에는 3, 4석을 싣는 것이 이미 항식으로 되었으나 이 예에 의하여 각 고을의
국고의 미국을 대중소의 선박에 나누시게 하고 아울러서 외선을 추격할 선박을 더 제작하여 이에 나누어 실어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하옵소서 하니 이에 병조에 내려가 마감하도록 명하였다. 본조에서 아래기를 신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되 다만 각포의 영전에서 생산이 유효한 곳은 그 곡식으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일 기한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서울에 출입하는 승도들의 첩자를 상고하여 공무로 출입하는 자는 검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제 서울에서 출입하는 성도들은 모두 첩자를 상고하여 성교종의 승려는 각기 그 종의 색장이 각사의 임무를 맡은 승려는 각각 그 관하에서 징험하되 한중승과 명통사의 승려는 본조에 의뢰하여 모두 인신이 지킨 첩자를 발급해 주게 하고 성 안에 머물러 숙박하지 않고 공부로 인해 출입하는 자는 금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일 기해 6번째 기사 병조에서 훈련관의 무경 습독관 등의 잡무를 면제해 주어 무경만을 익히게 할 것을 건의하다. 훈련관의 무경 습독관과 내금이 및 녹관들은 모두 잡무를 면제해 주고 오로지 무경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일 기해 7번째 기사 최문손이 성보기재의 시찰을 위해 최윤덕을 충청도에 파견함을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장령 최문손이 아뢰기를 이제 듣자오니 판부사 최윤덕을 충청도에 보내어 승보의 기지를 시찰게 한다 하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불가하온 줄 아옵니다. 본도의 백성들이 금년에 양전으로 곤궁하였고 또 사신을 지대하는 노고가 있었는지라 인민만이 노고를 겪었을 뿐 아니라 영노까지도 소요하였으며 또 재해로 말미암아 곡물이 잘 되지 않아서 쌀값이 높이 뛰고 있사오니 만약 때를 타서 쌓아야 할 성이 있다면 이미 시찰 심정하였어 것이오니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이를 쌓게 하고 대신을 보내지 마옵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윤덕이 갈 것을 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고 또 대신도 또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큰 일을 성취하려면 남의 말을 다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안다. 성부를 수축하는 일을 이미 윤덕에게 위임하였은즉 윤덕이 진다라는 것은 내 반드시 이를 따를 것이다. 윤덕도 역시 민폐를 모르는 자가 아니며 큰 공을 성취하려는데 어찌 사소한 패단을 헤아리겠느냐 하였다. 임금이 천추사 정년에게 이르기를 예부에서 만약 종마와 진한마는 모두 큰데 이것은 어찌 이같이 작으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달마의 종자를 제주에 놓아 기르는 것이 본시 적기 때문에 해가 오래됨에 따라 토종말과 서로 섞였는데 종마와 따로 바치는 말은 엄선하였으므로 비교적 크나 상공마까지도 엄선한다면 달달마가 적어져 뒤를 잇기 어려워 오로지 토종마를 바치기 때문에 약간 작은 것이라고 하라. 예부에서 또 묻기를 전일에 바쳐 온 면주는 폭이 넓었는데 이제는 어찌 좁았느냐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따로 진언하는 면주는 특별히 짜기 때문에 넓지만 상공의 면주는 무역해 사들이기 때문에 좁다고 하라.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중국의 재단도 넓고 좁은 것이 있는데 물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일 경자 두번째 기사 정분 등이 성보기지의 시찰을 위해 최윤덕을 충청도에 파견함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집이 정분 등이 상소하기를 나라를 보존하는 도는 의당 안위를 생각함에 있고 백성을 부리는 도는 반드시 풍흉을 살핌에 있사온데 이는 만대를 통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전할 게 없어 연변의 성곽이 갖추어지지 않음을 깊이 우려하시와 일찍이 최윤덕에게 명하사 경상도로 가서 감사 절제사와 같이 대소 주군들을 수행하게 하며 옛것을 수축할 곳과 새로 창설할 곳을 심찰하고 이미 모두 그 기지를 정하게 하신 바 있사온데 이제 또 윤덕에게 명하사 건축하는 공사를 가서 보게 하시니 이는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는 지극하옵신 생각이십니다. 하오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라도는 무신년에 양전하였고 경상도 충청도는 기윤년에 양전하였으니 백성들이 노고와 소유 그리고 양곡의 소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금년에도 사신의 지대에 따르는 번거로운 수요의 급박한 색출과 명나라에 바칠 물건의 판비 등의 일과 농작물의 손실을 다품하는 경찰관들의 출동 등으로 영로에 소요한 양상들이 전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또 풍수의 재해로 인해 미국이 지극히 귀한 상태에 있사온즉 그 생활의 어려움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일품의 재상이 따르는 무리들을 인솔하고 외방으로 나가면 이에 동원되는 수많은 영마와 영접과 공개에 수반되는 분주스런 갖가지 패단이 등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연사가 풍덩한 땅을 택하여 이미 정해놓은 기지에 그대로 지휘해 건축한다면 갑사나 절제사도 능히 주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대신을 번거롭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더욱이 충청도 같은 곳은 지난해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 백성들이 오히려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오니 내년 가을을 거둔 뒤에 다시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셔서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할 게 없어 이 일을 정침하시와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위안하소서 하고 좌사간 병대손 등은 상소하기를 연변의 성부를 대신에게 명하시와 기지를 시찰하고 쌓는 것을 감독하게 하신 이는 실로 나라의 근무입니다. 그러하오나 신등의 생각에는 성부를 구축하는 것이 비록 큰일이기는 하오나 이미 그 지방에 감사와 절제사가 있사온즉 따로 대신을 파견하여 이를 감독할 필요가 없을 줄 아오며 기지를 보아 선택하는 것이 비록 중한 일이오나 대신 한 사람을 보내어 그 도의 감사 절제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해도 될 수 있을 것을 하필 사부사와 종사관을 갖추어 영로를 번거롭게 하고 여러 고을을 소요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각 고을의 성을 일시에 다 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 봄에 최윤덕 박곤 등이 보고 택정한 땅이 한두 곳이 아니오니 우선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금년에 성 하나를 쌓게 하고 아직 땅을 심찰하지 못한 것은 뒷날에 다시 보내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추수가 한창인 이때에 인민의 노고와 소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1년에 2번이나 제신을 보낸다면 각 고을에 어찌 그 폐해가 없겠습니까? 원컨대 전학께 없어 윤덕 등을 보내지 마시와 민폐를 제거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않고 말하기를 성부는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늦출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금년에 일이 번다 하여 백성들이 곤란하다 하나 가령 명년에 다시 금년같이 된다면 어찌 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죄를 범한 그 을승 등의 교형을 건의하다. 전주에 수감되어 있는 산호 그 을승은 산호 막상과 싸우다 죽였고 안악에 수감되어 있는 백성 김상좌는 그의 아내 느은이를 때려 죽였으며 함흥에 수감되어 있는 산호 춘길은 백성 홍말 헐급과 싸우다가 죽였사오니 청하건대 아울러 일문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계심을 참형할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무장현 창당사의 중 계심이 평일에 나이 젊은 중 처운을 사랑해 왔사온데 처운이 다른 절로 옮겨가 살게 되면 이르러 계심이 방에 처운이 처소에 가보니 처운이 때마침 중 신봉과 같이 누워있으므로 계심이 이를 질투한 나머지 신봉을
칼로 찌르는 신봉은 달아나 숨고 계심이 그 말의 누수를 막으려고 처운을 찔러 죽였으니 율문에 의하면 응당 차명에 해당하옵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일 경자 5번째 계사 형조에서 아내를 폭행치사한 이자하의 교형을 건의하다. 1등을 감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3일 신축 첫번째 계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4일 이민 첫번째 기사 현물이 지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4일 이민 두번째 기사 천추절을 축하하는 전문을 배송하다. 임금이 목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축하하는 전문을 배송하였다. 공초참판 정연이 전문을 받들고 떠나니 정연에게 모관과 옷, 갓, 신 등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4일 이민 세번째 기사 최윤덕 박군을 하삼도에 파견하여 성부를 순행 심찰하게 하다. 파무사 최윤덕과 호조참이 박군, 충청전라 경상 등 3도에 파견하여 성부를 순행 심찰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5일 계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5일 계묘 두번째 기사 한승부에서 각색 보충군의 자매, 딸 등을 보충군의 적에 올리지 말게 할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각색 보충군의 자매와 딸, 손자들은 본시 정한 신력이 없으므로 이미 선덕 4년 5월 20일에 병조에서 수교한 바에 의하여 영원히 양인의 신분을 얻게 하여 왔사온데 이들을 아울러 보충군 안에 등록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하옵건대 보충군에 적을 올리지 말도록 하옵시고 직임을 받고 그간하는 사람들이 소생들도 또한 함께 등록하지 말도록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5일 계묘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3번이나 절도를 범한 산호, 고, 삼 등의 교형을 건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5일 계묘 네번째 기사 형조의 죄인의 형벌을 감할 수 있으면 감하라고 전지하다. 각인이 범한 바를 율문과 대조하여 계문한 뒤에 만약 감등하게 되거든 그 장형을 속바친 수효와 직첩을 거두는 일 등의 차이는 율문을 대조한 원죄의 전반을 상고하지 말고 감등한 수요를 좇아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5일 계묘 5번째 기사 경상도 일대의 지진이 발생하다. 영산, 창녕, 함안, 창원, 현풍, 함양, 진성, 칠원 등 지방의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5일 계묘 6번째 기사 황보인에게 말하여 조심 조유신을 서영토록 하다. 조심과 조유신은 동반에 수용하지 말고 서반직을 주게 하라 하였다. 조심은 화의 아들이고 유신은 화의 손자인데 조심이 건번에 군기씨 부정에 임명되며 대관들이 소장을 갖추어 이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6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6일 갑진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세공마의 확보를 위한 방책을 아래다. 병조에서 사북시 제조의 신청에 의해 아래기를 오는 신해년 이후부터는 명나라에 바치는 세공마는 각 목장에서 3, 4세 말을 찾아내어 미리 길러 바치도록 하라고 일찍이 교지를 받은 바 있사오나 3, 4세의 말들은 병 없이 기르기가 어렵고 또 거세할 때에 혹은 상하는 수도 있어 몇 해를 먹이는 동안 많은 마료의 콩을 소비할 뿐더러 4, 5세에 이르러도 몸집과 모양이 오히려 장대하지 않아서 바치기에 합당치 않사오니 지금부터는 전마별감이 도절세사와 같이 상정한 척수에 의해 자원에 따라 3세의 아마
이 필을 훈련된 장대 말 한 필과 교환하여 이를 각 골에 분배해 기르게 하고 경기 각 목장에 있는 암아는 모두 본시로 집합시켜 교환한 뒤에 각 골에 나누어 기르다가 때가 되거든 가져다가 바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7일 을사 첫번째 기사 허조가 상인을 사류의 대리열에 끼지 못하게 하는 법의 부당함을 아뢰다. 상처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본래 상인에 매여 있는 자를 시류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법은 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이란 평상을 뜻하는 것이니 평상의 사람이 어찌 벼슬길에 통하지 못할 이유가 있사오리까. 고려조가 한상 융성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히 보는 악습을 미워하여 문무의 참여가는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그 죄를 바로 결단하여 시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풍속이 박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사온데 지금은 참여관과 엄관의 자제들까지도 모두 계달하여 그 죄를 논단하기 때문에 문무의 사족 이외의 공상천례의 무리도 반드시 계달해 죄를 논단하고 있어 아마도 장래에는 사류의와의 혼잡을 일으키어 양천의 등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산천례 잡직자는 사류와 대의를 같이 하지 않으면 물론이나 만약 동서반의 주기에 참여하는 자는 그 직임이 구별이 없는 이상 대우에 있어 다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총재 정초가 아뢰기를 중국의 관제는 각 품마다 모두 잡직이 있어 유품이 참여하지 못하오나 우리나라의 관제는 잡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공상천례조의 소유, 나장, 장수의 무리일지라도 직임만 얻을 것 같으면 모두 조관, 반열에 참여하고 있으니 심히 미편한 일입니다. 비요건대 서반 관직을 줄이고 따로 잡직을 설정하시와 문무관의 지위를 높이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말하기를 이런 무리들도 동서반의 직품을 받은 자도 또한 조반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니 판서 신상이 대답하기를 옹원과 사막원, 상의원, 상림원의 악공과 도하원의 무리들은 모두 유품이 아니라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오나 그 나머지는 비록 공상, 천례라 할지라도 동서반의 직품을 받을 것 같으면 모두 조관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상정서로 하여금 잡직의 설정에 대한 타당 여부를 논의하게 하라 하였다. 이 일을 아는 자들이 나가니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공상천례와 장수의 부류로서 직임을 받은 자는 교지를 받지 않고 그 죄를 논단한다는 의논이 과연 어떠한가 하니 황부인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공상천례라 할지라도 어찌 쓸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 이미 유품을 받았다면 구별해 대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벌을 엄중히 시행하여 풍속을 돈후하게 한다는 허조의 의논은 정당한 언론이 아니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것 같다. 잡직 설정에 대한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잡직을 설정하여 전혀 다른 부류로 대하면 반드시 모두 실망할 것이니 어찌 중후한 뜻으로 보겠습니까? 참회라면 갈지 모르오나 참상은 더욱 곤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럴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8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8일 병호 두번째 기사 익조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8일 병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권원릉, 재릉 등도 송년으로 칠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봉상실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앞서 종묘의 육실과 등릉, 안릉, 지릉, 숭릉, 의릉, 순릉, 정릉, 화릉, 근원릉, 재릉의 찬품을 드리는 탁자에는 주토와 송년으로 칠하고 문소전, 광효전, 후릉, 헌릉의 탁자에는 주홍으로 전부 칠을 하였사온데 이제 살피오니 문소전과 광효전은 모두 평상칠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전과 같이 주홍빛으로 전부 칠한 것이오니 건원릉과 재릉, 헌릉의 탁자는 종무 육실과 모두 산릉의 예에 따라 송년으로 칠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악 연주의 타당함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악은 본시 우리나라의 성음이 아니고 실은 중국의 성음인데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악을 연주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한다. 하물며 악은 중국 역대의 제작이 서로 같지 않고 황종의 소리도 또한 높고 낮은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아 악의 법도는 중국도 확정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나 하례에 모두 악을 연주하려고 하나 그 제작의 적중을 얻지 못할 것 같고 황종의 관으로는 절후의 풍기 역시 쉽게 낼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동쪽 일각에 위치하여 있고 춥고 더운 기운 풍토가 중국과 현격하게 다른데 어찌 우리나라의 대로 황종의 관을 써야 되겠는가? 황종의 관은 반드시 중국의 관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방금 율려신설을 강의하고 있고 또 역대의 응후를 상고한 것도 한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봤으나 악기의 제도는 모두 그 정당한 것을 얻지 못하였고 송나라 주문공에 이르러 그의 문인 최원정이 옛사람들의 유제를 참고해 악기를 만들어내니 문공이 잘되었다고 이를 칭찬한 바 있다. 그 뒤에 원정이 외방으로 쫓겨났는데 문공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제작한 악기의 업률이 아직 미흡하니 그대의 귀환을 기다려서 다시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아 송나라의 악기도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악공 황식이 조정에 들어와 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니 장적, 비파, 장구 등을 사이로 넣어가며 당상에서 연주했다 하였으니 중국에서도 또한 향악을 섞어 썼던 것이다. 하니 맹사성 우의정이 말하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축을 쳐서 시작하고 어를 쳐서 그치는데 사이로 생과 용으로 연주한다 하였사온즉 사이사이 성악을 연주한 것은 3대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영이 만든 황종의 관은 어느 법제에 의거해 제정한 것인가 하니 사승이 아뢰기를 송나라 원나라의 법제에 의하여 당석 1200개를 속에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거슬을 가지고 황종의 관을 제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국 사람들은 황종의 관에 거슬을 담아서 그 양을 안다는 것이 거슬을 가지고 황종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상당의 슬을 가지고 음률을 정한다 하였은즉 우리나라의 슬을 가지고 황종의 관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한 것이다 하니 사승이 아뢰기를 그 속에 담은 거스가 1200개라면 보통 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봉상시에서 음악을 연습하는 자들이 관습도감의 사람들만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관습도감의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연, 정량은 모두가 신진 인사들이라 오로지 그들에게만 의뢰할 수 없을 것이니 경은 유의하라 하고 또 좌우 인사들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만일 숙소에서 자고 간다면 각 거울에 금침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니 제 영감으로 하여금 약간의 금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신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언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금년 가을에 가뭄이 너무 심한데 메밀의 결실은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오랫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모두 결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의 심한 것이 금년 같은 해가 없는데 다른 곡식들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콩, 팥도 모두 잘 안 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밭곡식이 논에 비해 민간에는 식용에 가장 기묘하다고 하는데 이제 생각하니 논에서 나는 곡식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과 민간에서 식량으로 쓰는 데 있어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사용하기는 논에서 나는 것이 중하고 민간에서 식량으로 먹는데 밭에서 나는 것이 중합니다. 대체로 민간에서는 10월 이전에는 오롯이 밭곡에 의지해 살고 국가에서 쓰는 것은 쌀이 대부분이고 좁쌀은 적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그것은 검은 기장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기효 두 번째 기사 직조사의 신설 여부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직조에 종사하는 계집종은 관문으로 모아들이지 말고 사가 예에 의해 적당히 모시와 삶을 나누어 주고 1년에
1인당 2필씩을 짜서 바치게 하면 아마도 일도 간편하고 짜는 당자들도 노고를 들게 되어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이 나가니 대원들에게 신상은 말은 옳지 않다 하니 대답하기를 공가일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나라에 바칠 곡물이 수년에 그칠 일이 아니니 따로 고치하니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안다. 지금 따로 한 직사를 세우고 사람을 선택해 맡기되 그 전구, 서영, 김기지 같은 사람을 얻어 직위를 놓으면 행직을 주고 직위가 낮으면 본품을 주어 오랫동안 그 직에 머물러도 그 사무만을 전답해 다스리게 한다면 일은 쉽사리 이루어질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는 실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직조사가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며 윤수가 아뢰기를 처음 조지소의 신설을 당하여 모두 이르기를 종이와 품질이 반드시 남원이나 전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조지소의 종이 품질이 대단히 좋아서 도리어 남원 전주의 종이를 쓰지 않고 있사오니 한 관사를 신설하여 오로지 직조만을 다스리게 한다면 또한 반드시 좋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지소를 신설할 때 흐조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종이의 품질이 좋기가 지금 이와 같으니 직조사의 신설의 편당 여부를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기후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기후 네번째 기사 하경복이 순록을 진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못하게 하다. 임금이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이 순록을 진상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은 옛 사람들이 경계한 바이다.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기호 다섯번째 기사 형조에서 발길로 차 낙태케 하고 숨지게 한 사비 영진의 처벌 정도를 문의하다. 평강에 수감되어 있는 사비 영진의가 사비 보덕과 서로 다투다가 보덕의 뺨을 발길로 차서 7일 만에 낙태하고 또 3일 만에 죽었습니다. 대체로 싸우다가 구타하여 살인한 자는 죄율로 보아 응당교형에 차오나 구타상에 의하지 않고도 낙태한 자는 간혹 목숨을 잃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 영진이는 잠시 보덕을 찬 것으로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인데 만약 이를 구타 살해한 예로 논할진대 정상 또는 법 이론으로 봐 의혹이 갑니다. 일찍이 왕지를 내리시기를 그 죄가 경중 어느 것에도 의혹이 가고 그 정리가 또한 이와 대등할시는 마땅히 가벼운 죄율을 따르고 그 정리가 중한데 가벼운 자는 되도록 가까운 자는 되도록 법에 합치하도록 하라 하셨사온데 이제 영진의 죄는 성상의 재의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니 1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기후 여섯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죄를 범한 명막동 등의 교형을 건의하다. 영유에 수감되어 있는 산호 두라는 신백전 이원기를 살해하였고 봉산에 수감되어 있는 나장 명막동은 백성 항인기와 싸우다가 살해하였으며 강진에 수감되어 있는 성군 백인달은 선군 박이와 서로 싸우다가 이를 살해하였으니 모두 율문에 의해 교형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경술 첫번째 기사 평양대부원군 조대림의 졸기 대림의 자는 겸지이니 평양부의 사람으로 문충공의 준의 아들이었다. 건문 임원년에 세운시에 합격하여 덕수군 제공으로 보직되고 계민년에 호군에 임명되었으며 이에 겨울에 경정공주와 결혼하여 평양군에 봉해졌고 병술년에 평양군으로 고쳐 봉하고 경인년에 북방의 평정을 하려 하는 사절로 북경에 갔다 와서 병신년에 승록으로 승진되고 기해년에 다시 사헌사로 북경에 갔으며 예민년에 보국 승록에 올라 평양부원군에 임명되었다. 병오년에 곧 또 작업을 더하여 대광보국에 되었는데 이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 44세였다. 천성에 겸허하고 근신하였다. 보험을 아뢰니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쌀콩 아울러 70석 종이 200권을 부위로 내리고 시호를 강안이라
내리니 온공 유화하여 활악함을 즐기는 것을 강이라고 이르고 너그럽게 용납하고 화평스러운 것을 안이라고 이른다. 아들 하나가 있으니 무영이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흑오명웅마, 철정웅마, 결백웅마의 번식을 간청하다. 앞서 세공으로 바치는 토마와 종마는 5척 7촌 이하 4촌 이상으로 하라는 교지를 받고 정하였사온데 5척 4촌의 말은 채모가 너무 작사오니 5척 7촌 이하와 6촌 이상의 것으로 선택하되 모색이 맞는 것은 5척 8촌까지도 아울러 선택해야 하시